지금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지금 저는 조금 떨리는데 원래 이런 거 잘 떨진 않은데 좀 떨리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한 10분 정도거든요. 제가 약간 약속한 게 있어서 30분 딱 하고 40분 되면 칼같이 끝내겠다라고 약속을 많이 해드렸는데 40분 전까지 최대한 끝내보고 40분 딱 되면 그냥 가차없이 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9학번 이제 4학년 이호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조합론 연구하고 있어서 약간 그쪽 조합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카운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들 여기 오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수학에 대해서 거부감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수학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겠죠? 근데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수학을 하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면 일단 가장 먼저 저희는 배운 수학적 대상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바로 수겠죠. 그 다음에 그 수라는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수학적 행위를 잘 생각해 보면 세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 수를 이용해서 자연수를 이용해서 자꾸 많이 세왔는데 그러면 이 센다는 것 자체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까를 한번 혹시 엄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꼭 센다는 게 자연수와의 대응 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센다는 거는 결국 수에 대응시킨다는 거죠. 이때 수는 자연수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뭔가 자연수의 어떤 걸 대응시킨다는 건데 그럼 일단 수라는 게 뭘까요? 저희가 수를 배울 때 처음 저희가 어떻게 수를 배웠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공통된 물체들의 추상화 작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여기 만약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토막이 있어요. 이건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야구공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물체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저희는 공통된 그런 개념을 통해서 어떤 걸 추상화시킬 수 있죠? 숫자 3이라는 걸 저희는 추상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어렸을 때 어떠한 물체들의 공통된 그런 공통점들을 이용해서 추상화해서 수를 이제 저희가 익혔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이 기호는 그저 이 수라는 추상화된 개념을 나타낼 기호일 뿐이죠. 그럼 저희는 약간 경험적으로 어 1이 가장 작고 다음에 2가 있고 다음에 3이 있고 다음에 4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 기본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 배웠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수를 안다 가정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수끼리의 대소비기로 할 수 있다를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수를 셌는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먼저 이제 손가락을 이용했죠. 손가락. 손 그림을 그릴 텐데 이해 좀 해주세요. 누가 봐도 손이죠? 그리고 이 손가락 하나당 숫자 하나씩 대응을 시켰어요. 1, 잘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숫자 1을 대응시키고 2, 3, 4, 5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켰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했죠? 만약에 이 사과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먹에서 하나씩 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펼쳤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펼친 손가락에 대응된 수를 저는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숫자를 센다는 그 어떤 물체의 개수를 센다는 의미죠. 그럼 이거는 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나의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물체가 뭐 그냥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고 한 상태에서 이 동그라미가 과연 몇 개 있을까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쓴 거냐면 자연수, 그러니까 내추럴 넘버에서 n자를 따서 이렇게 굵은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수들의 집합 이렇게 1, 2, 3, 4, 5
쭉쭉쭉쭉 있을 때 먼저 물체 하나를 저희 이제 대소 개념 알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에 대응을 시킵니다. 됐죠? 그 다음 물체를 이 대응된 물체를 제하고 나서 그 다음 가장 작은 수에 대응을 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을 했을 때 더 이상 대응될 수 있는 물체가 없을 때 이 메커니즘을 스탑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대응된 숫자를 저희는 그 물체의 개수라고 저희는 몰랐겠지만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저희가 딱 박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수의 개념과 자연수 사이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 샌다는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어, 조금 더 수학적이니까 집합이라고 쓸게요. 집합이 있고 이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다는 것은 어떤 말과 관계하면 자연수의 부분 집합 중에서 1부터 n까지 1, 2, n까지의 1대1 대응 관계를 찾는 겁니다. 이때는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1대1 하나씩 대응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 대응된 이 서살표가 보낸 쪽에는 남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부분 집합 중에서 딱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있는 n을 찾는 것이 결국은 저희는 카운팅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제가 지금 오늘 챕터 3개를 준비했는데 벌써 챕터 1이 끝났어요. 아, 저희 이제 센다는 걸 압니다. 그럼 이제 셀 수 있으면 그냥 단순히 세기만 하는 것도 물론 저는 재밌지만 좀 더 다른 작용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대소 비교겠죠. 어떤 게 더 많은가 또는 어떤 게 같은가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시가 있어요. 저희는 일단 지금 대학생이지만 고등학생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는 지금 구령대에 있어요. 구령대에서 운동장을 바라보는데 일단 남녀공학이에요.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막 이제 엄청 많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남학생이 더 많은지 여학생이 더 많은지를 알 수 있을까요? 구령대에서 저는 이렇게 똑같이 마이크를 잡고 있고 그들한테 어떠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명령을 해야지 단 한 번에 여학생이 많은지 남학생이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남학생과 여학생 둘이 짝지어서 서라고 하면 되죠. 저희 그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줄 설 때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이제 앉아번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숫자를 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또한 떤 반이 맞는지 판단할 때 떤 반이 더 많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렇게 어떤 그 두 집단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많냐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짝지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숟가락과 젓가락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숟가락이 더 많은지 젓가락 쌍이 더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숟가락 하나랑 젓가락 하나씩 짝지어 보면 되죠. 마지막에 숟가락이 남으면 숟가락이 더 많은 거고 젓가락 쌍이 남으면 젓가락이 더 많은 거고 딱 맞으면 두 개가 딱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한 집합이 있을 때 대수를 비교한다는 거는 그냥 그저 1대1 대응 관계인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1대1 함수를 딱 했을 때 남는 게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결국 대수 비교입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유한에서 했잖아요. 그럼 과연 무한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한이라고 하니까 약간 무한? 뭔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무한한 대상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자연수랑 정수인데요. 이거 너무 자연수랑 정수입니다. 참고로 Z를 볼드체로 쓰면 정수예요. 약간 여담이지만 이게 독일어로
스펠링이 제일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썼던 걸로 기억나는데 발음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앞글자 Z를 따서 이제 Z를 볼드체로 쓰면 이제 정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연수가 많을까요? 정수가 많을까요? 그냥 지금 딱 처음 드는 생각은 자연수가 정수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연수가 더 적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무한에서도 대수 비교는 1대1 대응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자연수의 개수가 자연수의 개수와 정수의 개수가 같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대응을 시키냐? 여기 정수들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자연수를 정수의 1대1 대응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규칙을 할 거냐? 먼저 0에 1을 대응시킵니다. 1, 그 다음에 1은 2, 3, 4, 5,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세면 완전히 모든 걸 다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수학으로 쓰면 만약에 자연수에서 짝수는 어떻게 대응시키냐면 그냥 이 n으로 대응시킵니다. 그 자연수에서 홀수는 어떻게 대응시키냐면 네, n은 1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완전히 딱 이런 방식으로 대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뭐 하나 딱딱 던지면 그거에 대응되는 정수를 저희는 찾을 수 있고 아무런 정수 저희가 이제 딱 선택해도 그거에 대응되는 자연수를 항상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와 정수는 1대1 대응 함수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무한에서는 이제 전체랑 부분이 서로 개수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 집합에서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소 비교하는 방법은 1대1 대응 함수를 찾을 수 있냐 없냐지만 이게 비단 유한에서뿐만이 아니라 무한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카운팅 한다는 거는 그게 유한이든 무한이든 1대1 대응 함수를 찾으면 된다가 이제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인 거죠. 자, 벌써 챕터 2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 딱 한 20분이 남았는데 자, 마지막 챕터는 세는 방법이 저희는 지금까지 자연수랑 대응을 시켰죠. 근데 꼭 자연수랑 대응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수열 하나 쓸 건데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뭔가 느낌이 오시죠?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죠? 이게 F0, F1 이런 식으로 쓴다면 Fn은 Fn-1 더하기 Fn-2가 되겠죠? 이런 관계식을 하면서 초기 값이 F0과 F1이 둘 다 1인 이런 수열을 저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되게 아마 쉬울 겁니다. 계단을 올라갈 건데 n개의 계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n개의 계단. 이 계단의 개수가 n개인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 스텝만 올라가는 거. 두 번째는 두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가는 거. 이 두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계단을 올라가는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과 같다는 것을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올라가는 스텝을 한 계단만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될 계단이 몇 개가 있죠? n-1 계단이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 계단에 S니까 그냥 SN이라고 그 개수를 SN이라 쓴다면 그러니까 최초에 한 계단만 올라갈 때 이제 경우의 수는 SN-1과 같겠죠. 처음에 한 계단 올라가면 나머지는 N-1개 계단을 올라가는 수니까 그때 처음 이제 첫 스텝만 밟는다고 하면 나머지 N-가 똑같아요. 그럼 첫 작용을 두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남은 계단은 N-2개죠. 그러니까 그때 경우의 수는 Sn-2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할 수 있는 작동이 한 계단을 올라가는 거랑 두 계단 올라가는 거밖에 없죠. 그럼 이게 전부네요. 그래서 SN은 이런 관계를 성립하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기 조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조건 S1일 때를 생각해보죠. 한 계단밖에 없어요. 방법의 수는 한 계단만 올라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S1은 1이 되고 S0일 때는 올라갈 계단이 아예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아예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계단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보통 이럴 때 그냥 경우가 한 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0도 1이고 S1도 1인데 관계식까지 똑같으니까 지금 제가 낸 문제는 정확하게 피부나치 수열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세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를 세는 게 꼭 자연수와의 대응만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세놓은 어떤가랑 이제 사실 같은 문제다라는 것만 보면 돼요. 피보나치 저희가 잘 아는 숫자죠. 잘 아는 숫자니까 어떠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 문제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랑 정확히 같은 문제였다라만 밝히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나는 잘 아는 숫자가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이때는 피보나치는 워낙 유명하니까 알 수도 있었는데 어떤 숫자를 셌는데 이 숫자가 유명한 숫자인가? 아니면 뭔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상인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정수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OEIS라고 정수열 사전입니다. 그래서 주소는 말 그대로 oeis.org거든요. 제가 오늘 문제 하나 같이 풀면서 이 OEIS에서 직접 그 문제를 찾고 이게 어떤 것과 연관되는지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낼 거냐면 자, n 곱하기 n 격자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격자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0,0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는 n,a입니다. 저희가 이제 0,0에서 n,n까지 갈 텐데 갈 수 있는 경로는 위로 한 칸, 0,1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입니다. 이 두 개만 가지고 n,n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규칙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대각선 라인 있죠? 대각선 라인 위에서만 움직이도록 해봅시다. 이 밑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이 밑에는 가면 안 됩니다. 이 경우의 수가 몇 개나 될까요? 한 번씩 일단 세봅시다. 만약에 n이 0이라면 저희는 이런 경우는 항상 1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그냥 C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C0는 1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1을 생각해 봅시다. 1,1. 그러면 1,1 생각해 보면 그냥 이 네모칸이죠? 네모칸이죠? 뒤에 잘 보이시나요?
근데 이 대각선을 넣으면 안 되니까 최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위에밖에 없겠죠. 이렇게 위로 한번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오른쪽 가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돼버리면 이 대각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C1도 1입니다. 이제 좀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게요. 다음 C2일 때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일단 위 오른쪽 있겠죠. 한 가지 위 그냥 화살표 안 쓸게요. 위 오른쪽 그 다음은 위 오른쪽 더 없죠? 더 없죠? 두 개입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딱 더 해보고 세 개짜리 위 오른쪽 하나 그 다음에 위 한 칸 가고 그 다음 두 칸 가고 위 두 칸 가고 그 다음 한 칸 가고 그 다음에 한 칸 가고 더 있나요?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칸 가고 둘 하나 맞네요. 죄송합니다. 둘 하나 둘 이게 있죠.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죠. 이제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숫자를 입력해 볼게요. 혹시 앞에 불 조금 꺼줄 수 있나요? 그걸. 틀린 거 아니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 네. 그리고 네, 잘 보이시죠? 아까 숫자가 1, 1, 2, 5였어요. 그렇죠? 쳐보면 처음에 카탈란수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얘가 가장 먼저 나오니까 얘랑 비슷하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그 이후에도 얘랑 맞는 것을 접근하면 돼요. 실제로 카탈란수가 맞아요. 그래서 뭔가 최초로 조금 해본 다음에 어 한번 쳐볼까 해서 있으면 옆에 이렇게 밑에 보면 코멘트가 엄청 많거든요. 뭐 이런 정확히 저도 왜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고 뭐 어떤 슈레더의 첫 번째 문제의 해답이라고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엄청 코멘트가 많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얘와 이 방금 제가 낸 문제랑 정확히 같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저희는 그 문제를 푼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어떤 저희가 모르는 대상이 있을 때 몇 개 해보고 여기에 검색을 해봐서 이 중에 뭐랑 맞을까 좀 고민해보고 정확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저희가 주어진 문제랑 여기서 나온 코멘트랑 어느 하나라도 일치하는 것만 보인다면 저희는 그 수를 완벽하게 셀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 하나만 딱 보이고 진짜 바로 끝낼게요. 다시 불 한 번만 다시. 예시 하나 더 보낼게요. 이제는 어떤 문제냐면 어, 어떤 집합을 노테이션 봅시다. 1이 n개 있다고 해볼게요. 1, 1, 1이 n개가 있고
마이너스 1도 n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n개.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이 n개의 수를 저희는 무작위로 나열할 건데 어떻게 나열하냐? 하나의 규칙만 만족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수를 뭐 1, 마이너스 1, 뭐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2n개까지 갈 건데 여기 딱 이제 2n개까지 갈 건데 어떤 규칙을 따르냐? 어디서 자르든 어디서 자르든 처음부터 거기까지 합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어디서 자르든 거기까지에 나온 1의 개수보다 마이너스 1의 개수가 좀 더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딜 자르든 간에 거기까지의 합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이렇게 무작위 나열하는 개수가 몇 개일까? 라는 문제가 있다 해봅시다. 근데 그 문제는 정확히 전 문제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 문제는 화살표 n개 쓰죠. 위쪽 화살표 n개 쓰죠. 오른쪽 화살표도 n개를 씁니다. 근데 어떻게 써요? 이 대각선을 넘지 않게. 그 말은 뭐예요? 위로 가는 화살표가 더 많아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여기서 위로 가는 화살표는 여기서 1과 대응되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마이너스 1과 대응됩니다. 이게 정확히 똑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1이 더 많아야 되고 저기는 화살표가 더 많아야, 위 화살표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도 저희는 풀어보지 않았지만 이 대응 관계만으로도 이 규칙을 만족하는 이런 배열의 수는 딱 이 수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세는 방법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문제를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를 다음 세미나까지 풀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정답자에 한해서 우리 미미 회장이신 김민국 씨가 뭔가 맛있는 거를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문제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거 양심적으로 고인물들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고인물이라면 일단 4학년은 4학년 이상은 절대 안 되고 대학원생도 안 되고 한 이제 새내기랑 전공 재입생 정도로 합시다. 그럼 딱 5학기까지 합시다. 5학기까지. 5학기까지. 그럼 괜찮으신가요, 회장님? 5학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5학기 제약까지. 자, 문제 내볼게요. 첫 번째. 아까 챕터 2에서 무슨 문제를 했었냐면 자연수랑 정수는 같다고 했죠, 개수가. 이제 그러면 당연히 좀 더 확장해 봐야죠. 그럼 자연수랑 그냥 느는 그냥 개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유리수의 개수가 같을까? 자연수와 실수는 같을까? 그 두 번째 문제. 이거 원래 교수님들이 한 문제 내면 이제 새끼 문제 1, 2번 듣는 것처럼 그것도 약간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카탈란수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니까 혹시 모를 때 검색하실 분들을 위해서 뭐지 스펠링 까먹어. 카탈란. 카탈란 맞나요? A인가? 그냥 한국말 쓸게요. 란이라고 쳐도 되고 랑이라고 쳐도 돼요. 카탈란수가 있는데 얘가 정확히 뭐랑 같냐면 n 플러스 2 정 n 플러스 2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분할한 개수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C0 1, C1 1, C2 2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C0는 이제 이각형이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1이라 하고 이제 1은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이미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1이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겠죠. 두 개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삼각형을 이제 대각선을 통해서 삼각형화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 똑같은지를 이제 잘 아까 나타난 제가 두 개의 예시를 보였으니까 그걸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알아본다면 이거 마지막이 그럼 한번 이제 부인들이 직접 여기 OEIS 검색할 이제 경험을 한번 이제 해드리게 하고 싶어서 한 가지 문제만 더 넣자면 좀 일상 용어로 문제를 낼게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한 N명이 있다고 합시다. N명끼리 이제 연말에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쓸데없는 물건 선물 주고받기 그거 아시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쓸데없는 선물들을 다 가져오겠다고 이제 가져온다고 이제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딱 당일날 만나서 선물을 이제 나눠주는 건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랜덤하게 나눠줄 거예요. 무작위로 그냥 그 N명한테 뿌리는 거예요. 이때 자기 자신이 그 갖고 온 선물도 받을 수 있겠죠. 무작위로 받으면. 근데 이건 어떻게 받냐면 단 한 명도 자기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받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선물을 이제 본인이 준비해서 이제 N명이 모여서 선물을 이제 랜덤하게 돌려서 나눠갔는데 본인이 준비한 선물을 단 한 명도 갖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문제 이게 혹시 문제 한 번 더 말씀 필요하다. 한 번 더 말해줬으면 좋겠다. 써준다고요? 한 명이 두 메이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무조건 한 명은 하나씩 받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제가 수식을 쓰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혹시 수식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공지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를 풀어오시면 만약에 다 풀었다 그러면 당연히 줄 거고요. 만약에 순서에 너무 적다 그럼 두 문제 맞추는 것까지 이렇게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혹시 회장님 괜찮죠? 네, 지금 종이로 그냥 종이요? 네. 아이템 버스 있나? 아이템 플러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화요일 세미나니까 월요일 자정까지 저한테 이제 개인 톡으로 보내주신다면 너무 많나? 건너되나? 오픈 채팅방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개인 톡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그 한번 잘 심사숙고해서 정답자분들 이제 뽑아서 이제 명단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본인이 혹시 만들어주신다면 제가 한번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질문 있는 사람 학생?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풀이 가실 분들은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쓰레기들 다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꺼지? 이거 제가 월매라 녹화 종료하려고. 아, 꾸이꾸이 받는 거 다 물고. 이번 수출인데. 나 논문 이번에 이거 하고 모델에 대한 회의 좀